네, 오늘은 미분계수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미분계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선행으로 필요한 지식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함수의 극한이 뭔지 또 연속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어떤 거였어? 함수의 극한은 그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x가 만약에 a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야? 왼쪽으로 오는 것이 있고 오른쪽으로 오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때 그 가까이 가는 y 값이 일치하다면 그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fa가 될 건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가까이 가는 이 함수값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가까이 가는 함수값이 일치하다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연속은 거기다가 뭐였어? 함수값과 함수값도 역시 극한값과 일치하느냐, 그거에 관해서 이제 물어봤고, 그래서 오늘은 미분에 대해서, 미분 계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요렇게 있어요.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얘를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잘 봐. 내가 이 점을 갖다가 a, fa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점을 갖다가 b, f의 b라고 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이 두 점을 있는 선분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선분을 우리는 이름은 없고요. 이 선분에 또는 직선의 기울기는 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기도 해. 그러니까 율이라는 것이 비율이니까 어떤 대상분이 어떤 대상이잖아. 근데 우리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우리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었죠? 그렇지. x좌표의 차이분의 y좌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차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우리가 좀 이상하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의 증분이라고 하고 이른바 델타 x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얘를 우리는 y의 증분이라고 하고 얘를 이른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델타 y라고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를 갖다가 이른바 평균 뭐라 부른다?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 정의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그래서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함수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fa랑 b, fb의 그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x의 값이 1에서 3으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고 한다면 3 빼기 1분의 2의 3승 4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을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2분의 얼마가 나와? 7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인 거지, 그지? 결국 얘는 평균 변화율로 수정할게요. 그러면 미분계수가 뭐냐는 건데, 미분계수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대로 함수를 좀 가져와 볼게요. 지수함수 형태를 그렸었잖아. y는 내가 fx라고 하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를 x, 델타 x가 아니지, fx라고 했고, 여기를 뭐라 그럴까? y, 잠시만요. 알파벳 좀 바꿀게. a, fa라고 하고 얘를 b, fb라고 하면 a, b-a분의 fb-fa를 갖다가 우리는 그 두 직선의 뭐 평균 변화율,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맞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b를 a로 보내는 이 상황을 좀 볼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잘 봐 얘들아, 얘는 기울기지, 그치? 요렇게 기울기잖아. 근데 내가 이 b가 지금 여기가 x축이라 한다면 여기 있는 x 이퀄 a가 될 거고, 얘를 쭉 내려주면
얘가 b가 될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 b를 갖다가 한없이 a로 가까이 보내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점들이 쭉 타고 내려와. 그럼 그때 뭘 보겠다? 그렇죠. 기울기의 진행 상황을 보겠다는 건지. 계속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고. 기울기가 점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 점을 걸고 정말 가까이 있다라고 쳐보자. 정말 여기 가까이 있다라고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수렴하냐면 결국 이렇게 되겠지. 그림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봐봐 얘들아. 점점 이 점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 점이 이 점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두 점이 이루는 평균 변화, 즉 직선의 기울기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수렴한다고? 함수 y는 fx에 x 이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잘 봐. x 이꼴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 또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다시 어떤 평균 변화율이 존재해. 그런데 그 두 점인데 한 점을 가까이 보내요. 두 점 중에 한 점에 대한 x를 다른 x 값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내. 그러면 두 점이 생길 거 아니야. 두 함수 위에서 그 두 점을 이어 만든 그 직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지. x는 어떤 값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였다? 알고 보니 그것이 그렇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같은 말을 다 정리를 해보자. y는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나 순간 변화율이나 또는 접선의 기울기는 다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이 아니지. 같은 말로 여기도 왜 써? 기울기는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하겠다? 순간적인 변화율을 갖다가 해석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면 잘 봐. 우리가 f의 b 빼기 f의 a를 b-a를 나눈 걸 갖다가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한 거지. 그럼 여기는 리미트를 b를 a로 보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라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알겠지? 왜냐면 증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줄여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y 이꼴 fx는 x 이꼴 어디에서? a에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극한값을 뭐라 불렀다? 순간 변화율이라 불렀다. 또는 뭐로 불렀다? 미분 계수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에서 얘를 a,fi라고 썼어.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그렇죠가 아니고 잘 안 보이네요. a 더하기 h, f의 a 더하기 h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미분계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 잘 봐. 평균 변화를 구해보죠.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를 누구로 하는 값? a 더하기 h에서 a로 뺀 값. 즉 h죠. 근데 이 h를 어디로 보내겠다? 지금 이 h는 뭐냐면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거니까 얘를 증분이라고 해석하는데, 증분을 우리는 어디서 보내? h를 0으로 보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똑같은 얘기예요. 미분계수. 누구? fx의 x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y는 fx는 x 이꼴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걸 좀 확장시켜 볼게. 또한 함수가 y 이꼴 fx에서 fx가 어떤 구간,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y는 fx에서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두 다 미분계수, 즉 적선의 기울기들이 존재한다면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y는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하다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럼 다른 말로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 즉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 함수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분계수를 좀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함수 fx에 y 이꼴 fx에 x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는 누구다? 그렇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미트에 h 이꼴 0으로 갈 때 h분의 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보셔도 되고, 또는 리미트가 살짝 바꿀게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도 맞는 표현이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른바 뭐라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표기상 f'a라고 씁니다. 이제 f'a는 뭐다? x 이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 또는 순간변화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한다? 미분계수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y는 fx에서 각 x마다 f'x들을 구할 수 있어서 x, f'x들을 어디 위에? 좌표 평면 위에 그려낸다면, 그러면 어떤 함수가 생겨? y는 f'x가 생기지.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도함수라 불러요. 누구의 도함수? y 이꼴 fx의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좌표 평면에 그려낸다면 그 그림을 갖다가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해석한다? 이 점을 갖다가 이렇게 타고 보낼 때 생기는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y는 f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x 이꼴 a에서의 미분계수가 f'a가 뭐다?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갈게. 이제 얘는 좀 다른 주제인데요. 자,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어. 앞에서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 배웠었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함수는 불연속점이잖아.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불연속점에서는 뭐가 안 돼? 접선의 기울기를 쓸 수가 없지. 어떤 점에서의 그 불연속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가 없지. 얘를 접점으로 할 거야? 얘를 접점으로 할 거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미분간지 가능하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명제를 한번 보죠. 자, 일단 대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면 뭐다? 연속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볼게. 정확하게 명제를 쓰자면 y 이꼴 fx가 x 이꼴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y 이꼴 fx는 x 이꼴 a에서 연속인 거는 너무나 중요한 명제니까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증명을 하나 해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의 a라고 볼 수가 있었지, 그치? 미분 가능하면 얘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 지금 가정이 얘잖아요?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얘들아. 리미트가 x가 a로 갈 때 f의 x 빼기 f의 a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 x-a로 나누고 다시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극한값으로 보낸 거랑 얘를 극한값으로 보낸 게 같잖아. 존재하잖아. 그렇다면 극한을 찢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요렇게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는 뭐가 수반됐냐면 요게 수반된 거지.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랑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맞으니까 얘는 누구랑 같은 거야 지금. F'A로 같은 거고 얘는 누구랑 같은 거야. 0으로 같은 거지 그지. 결국 어디로 가는 거니? 0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잘 봐. 이제 뭘 볼 거냐면 요 부분이 0으로 간다라는 걸 보시면 결론적으로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가 된다는 얘기? fa가 된다는 얘기지. 잘 봐.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가정했어요?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떤 식이 나왔냐면 연속이라는 식이 나왔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증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 x 이꼴 fx가 x 이꼴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역은 성립 안 합니다. 역은 성립 안 하는 거는 간단히 예를 들면 그림을 한번 그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얘를 우리는 y는 절대값 x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잘 봐. x 이꼴 0에서만 보죠. 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리미트 뭐가 존재하는 거였어? x 이꼴 0에서 x 빼기 0분의 fx가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봐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x가 0 좌극한으로 갈 때 x 이꼴 fx랑 리미트가 x가 0 우극한으로 갈 때 x 이꼴 f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x가 0 좌극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뭘 내포하고 있냐면 0보다 작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쪽 부분에서는 y는 마이너스 x를 뜻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x를 뜻하니까 간단한 계산을 통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얘가 누구였다고? 마이너스 1이었다고. 마이너스 x였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게 맞고요. 그럼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x가 0보다 클 때는 얘는 x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데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를 일반화를 좀 해주면 얘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뾰족해.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른바 뭐라 부를 거냐면 뾰족점이라고 부를 테고, 연속이지만 이렇게 뾰족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절대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연속이지만 그래프가 뾰족한, 부드럽지 않은 경우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얘를 뾰족점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첨점이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뭘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함수가 평균 변화율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 미분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가까이 간다는 걸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거 맞지만 연속이라고 꼭 그 주가 미분 가능하진 않다라는 거. 그럼 미분 가능하면 어떤 그래프겠니? 부드러운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다항 함수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